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지영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단순하게 뭔가 지지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요컨대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대화나 토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이제 뭐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지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그러한 이유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니까 똑같이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제 뭐 건설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원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봤었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사고는 그 집단 내에서도 결국에는 갈등을 빚게끔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걸 억지로 지금 하나로 그냥 묶으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지영 작가 주변에도 같은 진영 내에서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공지영 작가가 일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꼬이고 100가지가 충돌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좋겠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글을 썼었죠. 저런 글을 보면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양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이거 홉스 리바이던도 아니고 뭐 신적 존재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냥 인간한테 저렇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가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저렇게 이제 흠뻑 빠져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절친했던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좋은 머리가 아닌지 뭐 이런 식의 비난까지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공지영 작가에게도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도해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는 좀 다른 판단을 자기가 의도치 않게 내릴 수도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냐? 바로 공지영 작가가 정의연을 비판했던 겁니다. 할머니들 잘 모시라고 낸 돈을 뭐 서투르게 썼다. 그 점을 이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특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년 조국 사태 때 그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대표적인 친여이사로 꼽혔는데 이 지금 정의연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의연과 관련된 이제 그 기부금 뭐 이런 문제는 공지영 작가가 보더라도 아무리 뭐 자신의 권리를 다 양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어떻게 뭐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도 있나 이런 점을 뭐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리트윗,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리트윗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게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리트윗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글을 직접 써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썼던 거를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걸 리트윗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기 어떤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남의 입을 통해 가지고 대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 문제를 접근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행위조차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집단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지영 작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권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의연에 대해서 논란을 제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공지영 작가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뭐 방법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지영 작가 몇몇이 리트윗을 하는 거죠. 뭐 지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2,000명 가까이가 대량 증폭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무슨 놈의 뭐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거를 조직적으로 저런 식으로 퍼뜨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그런데 그 집단에 대한 공격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냄새 잘 맡는다라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맨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지영 작가는 아마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거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서초동을 가득 메웠었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 집회 기억나실 텐데 이거를 주도했던 단체가 누구냐면은 개혁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개국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개국본을 또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사타파를 또 마찬가지로 이끌고 있는 이종원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간단한 것이에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기랑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이라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떤 규제를 또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갈등을 통해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 개국본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국본 사태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그 조국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가 바로 개국본인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가 후원금 중에 4억이 털리고도 계속 쉬쉬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를 좀 보게 되니까요. 개국본에 지금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보이스피싱 문제라는 것이죠. 개국본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15차례나 주도를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원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4억 원가량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사실을 곧장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후원금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후원금을 또 해도 또 그렇게 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후원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졌던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감추고 후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시됐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모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계좌에 문제가 생긴 뒤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후원 계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김남국 국회의원이죠. 저는 지금 저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김남국 씨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도 그럴 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지금 후원자들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기당했다라는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런 어떤 동료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속이는 것이 되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실제로. 자, 김남국 씨가 어떤 사람이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 백서 필진으로서 거듭 출마의 뜻을 밝혔던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숨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놓고 금태섭에 대해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금태섭, 박연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 만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기적, 표리부동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저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저런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후원금 사태에도 김남국 씨가 변호사 자격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사타파 TV 유튜브 방송에 김남국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이 대표와 김 변호사가 방송에서 개국본 계좌 지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회비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해당 방송이 된 시점 자체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겠습니까? 방송을 보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는 것 같아 월 회비를 냈는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숨겼다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게 그 집단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 계속해 가지고 지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또 반감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점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고 결국에는 붕괴가 되겠죠.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조국 수호를 외친 개국보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의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게 되면서 그것도 좀 제가 안타까워요. 자신의 목소리를 뭐 딴 사안처럼 정확하게 내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숨듯이 리트윗하듯이 공유하듯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지영 씨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집단 내에서도 조금 더 현실에 대한 안목이 생겨가지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붕괴가 되기를 제가 참으로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